교수님 안녕하세요. 3학년 A반 황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바로 전에 이제 코너스크롤 렌처 이제 프라이머리 파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세컨더리 파트를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컨더리 파트는 이제 1차 내관부가 완료가 되고 2차 외관부에 이제 외관부를 제작을 하는 방법인데 방금 전에 1차 프라이머리 파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덴처, 약간의 덴처와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덴처를 만들고 그 나머지 이제 외관부를 제작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덴처를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전에 왁스로 이제 스페이서를 부여했던 것을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내관부 위에 이제 디스킹을 줘서 인상을 뜰 때 인상체 같이 이제 픽업 인상체 같이 내관부가 딸려 나오도록 한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관부 내부에 이제 바셀린을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바셀린을 도포해주는 이유는 바셀린은 일종의 이제 블리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컨 파트 이제 작업명을 제작하기 전에 여기다 이제 스톤을 부어버리면은 스톤과 이제 메탈이 결합이 돼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분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셀린을 도포해주게 됩니다. 인상체 내부에 이제 패턴 레진을 주입해주게 되는데요. 애드온 방법으로 주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또 이제 나사못이나 다우펜을 넣고 패턴 레진에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우핀을 보셔도 이제 여기 이제 스크래치가 있게 됐는데 이 이유는 또 이제 모형제를 주입할 경우에 결합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패턴 레진을 고정을 시키고 박싱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컨더리 파트를 작업 모형을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싱 메소드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회복적인 이제 보더 부위까지 얻어주기 위해서 보더 몰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싱을 해서 이제 정확한 보더 부위까지 제작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모형 제작이 이제 완전히 굳고 나면 트리머를 이용해서 이제 깔끔하게 모형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패턴 레진의 위에 이제 내관부가 그대로 이제 정확히 모형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 트리밍이 끝나면은 이제 내관부 교환면 부위에 잔류되어 있는 주입선, 아까 전에 그 픽업 때문에 남겨뒀던 그 주입선을 교환면을 다듬질하고 연마를 시켜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관부 외부가 이제 스팀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내관부 외부에 이제 바로 이제 외관부가 제작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크라운을 제작하는 거나 어떤 보철물을 제작할 때나 모형이나 모형상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보철물이 그 모형이 이제 오염된 상태에서 그 위에 보철물이 제작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확한 보철물을 제작하기가 힘들어지고 물론 오염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보철물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관부 외부를 정확하게 세척해주는 이유는 이 위에 바로 이제 외관부가 제작이 되므로 이제 깔끔하게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세척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관부 외관부에 전체적으로 패턴 레진을 축성해주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애드온 테크닉으로 해주게 되는데, 애드온 테크닉의 단점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붓에 이제 리퀴드를 묻히고 그 위에 이제 레진 파우더를 이제 묻혀서 이제 올려주게 되는데, 그런 단점은 이제 붓이 이제 리퀴드를 이제 먹는 양이 붓마다 다르고 이제 정확한 양을 이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변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레진이 완전히 굳게 되면 그 다음에 적합도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이제 내관부 외부에서 이제 패턴 레진상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제 연마 기구로 인해서 이제 두께를 조절하고 마진부를 다듬어 줍니다. 최소한 이 외관부 이제 패턴 레진 두께는 0.3m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0.3mm보다 좀 더 얇게 된다면은 주조상에 이제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두께는 확보를 해 준 다음에 주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를 조절한 후에 디바이서로 이제 두께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관부와 이제 레진상과의 유지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작을 해줄 때 너무 헐겁게 돼서 이제 쉽게 빠질 염려가 있다면은 다시 제작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제 유지력 점검을 해주어야지 주조 후에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 원리를 이용해서 패턴 레진상에서 내관부를 분리해 주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패턴 레진상에서 내관부를 분리해 주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내관부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시적을 해봅니다. 이제 외관부인 이제 패턴 레진상을 내관부 모형상에 있는 그 내관부에 시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위에 왁스업을 시작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교합기에 이제 작업 모형을 마운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관부의 납형 제작을 완료 후에서 이제 규합기에서 이제 규합을 점검해 줍니다. 여기 이제 순측이나 현면 쪽은 이제 왁스가 제작이 되어 있지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신비성을 위해서 어, 순면과 현면은 레진 페이싱을 하기 위해서 왁스업을 하지 않고 이제 순면 현면을 빼고 왁스업을 하게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납형 제작이 완료된 내관부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납형 제작이 완료된 내관부의 순측면 상태입니다. 후에 이 부위에는 레진이 올라가게 돼서 신미성을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납형의 도브테일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주조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주입선을 부착시켜주고 리텐션 비드를 뿌려주게 됩니다. 이 리텐션 비드를 그리고 이제 이때 주조를 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이 있는데 내관부와 외관부는 백금이 많이 함유된 귀금속을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내관부, 외관부가 이제 접촉될 때 발생하는 부분과 이때 이제 치경부 쪽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탄성 변형이 이제 귀금속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귀금속의 종류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찰에 대한 마모 저항성이 많기 때문에 백금이 들어간 꼭 귀금속, 백금이 많이 들어간 귀금속을 함유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만 리텐션 비드가 있는데 이것을 왜 리텐션 비드를 뿌려줬냐면은 나중에 레진을 올릴 때 매끈한 면에 레진이 올라가면 잘못하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더컷이나 아까 그 디스킹한 것처럼 이제 스크래치를 주는 방법과 같이 레진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리텐션 비드를 뿌려주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레진이 들어가서 충분한 유지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조된 외관부, 이제 주조가 이제 완료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리텐션 비드는 스프레이나 이제 그냥 뿌리는 것보다 콘주 각도나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하나씩 붙여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냥 뿌리거나 그랬을 시에는 균등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이제 불규칙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소 이제 불편하고 좀 번잡한 그런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이제 혼조업도로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외관부의 그 마진부를 연마 기구로 다듬고 외관부의 내부는 연마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면봉으로 외관부 내부를 연마시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텔레스코프에 이제 약간 힘든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든 크라운이나 이 텔레스코프의 외관부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치형에 끼워지는 부분은 연마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때 이제 외관부 내면에 연마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런 약간 거칠거칠한 상태로 내관부와 계속 이제 착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거칠은 외관부의 내면이 활택하게 팔레싱을 해놨던 내관부의 외면부를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관부를 그렇게 거울면처럼 활택하게 한 팔레싱한 의미도 없어지게 되고 점점점 유지력의 저하로 결국에는 힘들게 제작한 코너스크롤 덴처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연마를 해주기 위해 면봉으로 외관부의 내면부를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관부 내부가 이제 광택까지 이제 부을 내서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내관부와 외관부의 이제 적합도와 유지력을 점검해주기 위해서 이제 내관부와 외관부를 적합시켜 보게 됩니다. 내외관이 이제 정밀하게 적합되어 작업 모형상에 이제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관부의 페이싱 부의 리텐션 비드를 왁스 같은 걸로 이제 릴리프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블럭아웃과 릴리프 처리가 끝난 작업 모형입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아가에 의한 작업 모형 복제를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레진 페이싱 부분을 왁스로 이제 블럭아웃을 했고, 그런 후에 이제 아가로 이제 작업 모형을 복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한 후에
보시면 이제 내화성 모양의 왁스업이 완료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주조를 위해서 주입선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와이로 페인트를 이제 1차로 CC해서 기포를 방지해주게 되는 그런 페인팅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메모를 시켜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주조된 메탈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관부와 프레임워크에 연결된 외관부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교합 기록을 체득한 후에 교합기에 장착된 작업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덴처를 배열하는 것처럼 인공치를 배열해주고 이제 작업 모형상의 내관부와 외관부의 나비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레진을 전입하고 100도씨에서 35분간 히트 큐링 후 20분간 물속에서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디프라스킹 후 매물재가 제거된 최종 원성 의치상입니다. 매물재를 제거한 후 매물재가 제거된 원성 의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연마가 완료된 의치상의 외면과 내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남겨뒀던 내관부 외면 부위 순면과 현면은 레진 페이싱을 위해서 리텐션 비드 처리를 하고 남겨뒀던 부분을 최종적으로 가장 인접치와 유사하게 레진 색깔을 결정을 해서 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게 이제 코니미터 프릭션 게이지를 이용한 내외관 유지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고정부와 가철부를 나눠줍니다. 저렇게 돼서 이제 저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내관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 구멍 내에 고정되어서 마치 크라운처럼 이렇게 접착제 세면을 이용해서 붙여주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가철 부위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코너스크로의 덴처 세컨더리 파트까지 최종적으로 발표를 마쳐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더 이해도도 빠른 것 같고 머릿속에 좀 더 수업을 듣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느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